노래 뒤에 숨겨진 얼굴. 무대 위에 선 빈혜선은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다. 또렷한 음색,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깊은 감정. 사람들은 그녀를 천재 트로트 소녀라고 불렀고 그 노래를 들으며 감탄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 노래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감정이 왜 그렇게도 짙은지, 그리고 왜 항상 무대 아래에는 부모가 아닌 할머니만 앉아 있었는지. 카메라는 늘 빈혜서의 얼굴만 비췄다. 그러나 그 미소의 반대편에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한 노인의 삶이 있었다. 관객이 환호하는 순간에도 할머니는 크게 박수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모은 채 손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마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끝까지 가슴에 묻어둔 사람처럼.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이 노래가 재능이 아니라 버텨온 시간의 결과라는 사실을. 빈혜서의 무대는 화려했지만 그 시작은 너무도 조용했다. 아들의 이혼,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가정,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할머니와 손녀 단둘의 삶.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다시 부모가 되었고 빈혜서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노래는 연습실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새벽 노동이 끝난 뒤에 피곤한 어깨,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 쉬던 밤, 그리고 괜찮다는 말로 버텨온 할머니의 삶 위에서 만들어진 목소리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빈혜서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성공을 말한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성공이 아니라 한 얼굴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 그 얼굴을 평생 가려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누구도 쉽게 꺼내지 않았던 그날의 이야기가 조용히 열리려 한다. 아들의 이혼, 그리고 무너진 가족. 이혼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긴 다툼도 큰 소동도 없었다. 그저 어느 날 아들은 짐을 정리해 나갔고 집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공기만 남았다. 법적인 절차는 빠르게 끝났지만 가족의 삶은 그날부터 멈춰섰다. 서로의 잘못을 따질 틈도 없이 가장 먼저 남겨진 건 아이였다. 부모의 선택 속에서 손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른들의 결정은 늘 그렇듯 아이에게 가장 늦게 설명되었다. 결국 손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할머니의 집문 앞에 서게 된다. 그날을 할머니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아이의 손은 차가웠고 눈은 울다 지친 흔적이 역력했다. 엄마는, 아빠는, 그 질문에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을 뿐이다. 아들의 이혼은 부부의 이별로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한 가정 전체가 조용히 무너졌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제 이 아이에게 부모는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라 자신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밤이 되자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할머니는 오래도록 불을 끄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아이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두려움은 밀려왔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도망치지 않기로 한 순간 할머니는 이미 선택을 끝낸 상태였다. 그날 이후 이 집에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아침은 더 일찍 시작되었고 하루는 더 길어졌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할머니의 인생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홀로 손녀를 키우게 된 이유. 할머니의 나이는 이미 적지 않았다. 무릎은 자주 붓고 허리는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올라왔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쉬어야 할 나이였고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였다. 주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지 않겠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늘 같았다. 짧고 단호했다. 내가 키운다. 그 말 뒤에는 설명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뿐이었다. 사실 선택지는 있었다. 친척에게 맡길 수도 있었고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다. 누군가는 자의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 더 나은 환경이란 돈이나 시설이 아니었다. 그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집, 밤에 혼자 울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리고 괜찮다는 말을 진심으로 해주는 어른이었다.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다시 한번 버려졌다고 느끼는 순간 그 상처는 평생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할머니는 선택했다. 힘들어도 아파도 자신이 마지막 보호자가 되기로. 그날부터 할머니의 하루는 달라졌다. 아이의 등교 시간에 맞춰 아침이 시작되었고 자신의 병원 일정은 항상 뒤로 밀렸다. 밥상 위 반찬도 바뀌었다. 아이 입맛에 맞추느라 할머니는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둘 포기했다. 밤이 되면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머리를 말려주고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그리고 아이가 잠든 뒤에야 할머니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때서야 찾아오는 생각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커갈 때까지 내 몸이 버텨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접어두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걱정보다 지켜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할머니에게 손녀는 짐이 아니었다. 책임도 아니었다. 살아야 할 이유였다. 그렇게 할머니는 아들의 어머니이자 손녀의 어머니가 되었다.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역할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인 채로 모두가 궁금해한 질문. 빈에서 할머니의 직업은 무엇이었나? 시간이 지나 빈에서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힘든 형편에서 도대체 어떻게 손녀를 키웠을까? 사람들은 종종 상상했다. 어딘가에서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누군가 뒤에서 지원해 주었을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담담했고 그만큼 더 가혹했다. 할머니의 직업은 뉴스에 나올 만큼 특별하지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일이 있으면 나가고 불러주면 마다하지 않은 생활형 노동이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집을 나섰고 해가 지고 나서야 돌아오는 날도 많았다. 청소 일이면 청소 일을 했고 손을 쓰는 일이면 가리지 않았다. 허리는 점점 더 굽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늘어갔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이 일이 부끄럽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부끄러운 건 일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월급날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하루 일당으로 받는 돈을 그날그날 계산해야 했다. 이번 주는 조금 모자라겠네. 그 말은 곧 본인의 약값을 미루겠다는 뜻이었고 새 옷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손녀의 것만큼은 달랐다. 학원비, 준비물, 급식비. 아이에게 필요한 돈만큼은 어떻게든 맞춰냈다. 할머니에게 직업은 자아실현도 보람도 아니었다. 그건 하루를 버텨내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내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아침에 출근하며 할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다. 다녀올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은 손녀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다. 오늘 하루도 버텨야 한다는, 내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군가의 보호자로 살아갔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업으로.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지켜낼 수 없는 삶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삶은 지금도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있다. 말하지 않은 고통. 할머니는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프다는 말도, 지쳤다는 말도 손녀 앞에서는 꺼내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먼저 손을 씻고 밥을 차렸다. 자신은 배가 고파도 아이의 그릇부터 채웠다. 손녀가 할머니는 안 먹어 라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할머니는 조금 전에 먹었어. 사실은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밤이 되면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손녀가 잠든 뒤에야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눕혔다. 그때서야 통증이 올라왔다. 낮 동안 참고 버텼던 무릎과 허리가 한꺼번에 신호를 보냈다. 진통제를 꺼내 들고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결국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껴야지. 다음 달 병원비도 모자랄 텐데. 그렇게 할머니는 자신의 고통을 계산기 밖으로 밀어냈다.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눈물조차 소리 없이 닦아냈다. 아이에게 들킬까 봐오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어른이 흔들리면 아이의 세상도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했다.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그 침묵 속에서 할머니의 하루는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은 채 그렇게 쌓인 시간들이 훗날 누군가의 노래가 되리라는 걸 그때의 할머니는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오늘 하루를 넘기면 내일도 반드시 버텨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다. 조선가정이라는 이름의 현실. 조선가정이라는 말은 서류 위에서는 단순한 분류에 불과했다. 하지만 할머니와 손녀의 삶 속에서는 매일같이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었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조사서에 보호자란을 작성할 때마다 할머니의 손은 잠시 멈췄다. 부모라는 단어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일이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행사 날이면 운동장 한편에서 할머니는 늘 조용히 서 있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가 사진을 찍고 웃고 있을 때 할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손녀의 모습을 눈으로만 담았다. 괜히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아이에게 불필요한 시선을 하나라도 더 얹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시선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부모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보호자예요. 악에 없는 질문들이 할머니의 가슴을 조용히 찔렀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을 준비했다. 손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 묻지 않아도 알게 되는 현실. 어린 나이였지만 빈에서는 이미 배려를 배웠다.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는 날에는 괜히 더 밝게 웃었다. 그 미소가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길 바라면서 조선가정의 현실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다. 외로움, 고립,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 그 모든 것을 할머니는 혼자 견뎌냈다. 아이에게 너 때문에 힘들다오는 말을 절대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대신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집 안만큼은 따뜻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그 작은 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버려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한 아이는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빈에서에게 남겨진 어린 시절. 빈에서의 어린 시절은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달랐다. 부모를 부르는 목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지는 일은 없었고, 대신 할머니의 발소리가 늘 먼저 들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머니는 이미 하루를 시작한 뒤였다. 아이의 교복을 다려놓고 도시락을 챙기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빈에서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자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노력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학교에서 가족 이야기가 나올 때면 빈에서는 잠시 말을 아꼈다.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아빠와 엄마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조심스러운 주제였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빈에서는 노래를 불렀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말로 하지 못한 감정들이 멜로디 속으로 흘러들어갔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특별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끝까지 들어주었다. 잘한다는 말보다 계속해봐 라는 말이 많았다. 그 말 속에는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빈에서에게 노래는 취미가 아니었다. 그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었고 마음을 숨길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빈에서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항상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그 얼굴. 그 얼굴이 있었기에 노래는 더 깊어졌고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그렇게 빈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한 채로 아무도 몰랐던 희생. 할머니의 희생은 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다. 말하지 않았고 기록으로 남기지도 않았다. 새 옷이 필요해 보여도 할머니는 늘 고개를 저었다. 아직 입을 수 있어? 그 말은 곧 손녀의 다음 달 학원비를 이미 계산해 두었다는 뜻이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날에도 우선순위는 항상 같았다. 손녀의 일정이 먼저였고 자신의 통증은 그 다음이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하나만 챙겼다. 아이에게 씌워주고 자신은 비를 맞았다. 그런 날이 반복되면서 할머니의 몸은 점점 더 느려졌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밤이 깊어지면 할머니는 조용히 계산기를 켰다. 수입과 지출을 하나하나 적으며 혹시 빠진 것은 없는지 다시 확인했다. 그 숫자들 사이에는 할머니 자신의 몫은 늘 없었다. 손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가끔 속으로 말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야지. 그 다짐은 그 어떤 약속보다도 단단했다. 빈에서는 그 희생을 어릴 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할머니가 항상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왜 자신에게만 새 신발이 생기는지. 왜 할머니는 늘 마지막에 남는 사람인지.
그 깨달음은 아이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시 노래로 흘러 들어갔다. 아무도 몰랐던 희생은 결국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말없이 내어준 시간과 몸, 그리고 자신의 미래까지,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할머니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오늘도 아이의 하루가 무사히 끝나길 바라며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 뿐이었다.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시간. 빈에서가 처음 무대에 오른 날, 그 자리는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행사장이었고 조명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그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사람들 틈에 섞이지 않고 객석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손녀의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혹시라도 아이가 긴장할까봐 일부러 눈에 띄지 않는 자리를 골랐다. 무대에 선 빈에서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노래를 시작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았다. 기도하듯, 부탁하듯, 틀리지 말아라가 아니라 다치지 말아라는 마음이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할머니는 크게 손뼉을 치지 못했다. 가슴이 먼저 먹먹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빈에서의 무대는 조금씩 늘어났다. 연습은 더 많아졌고 이동은 더 잦아졌다. 할머니는 늘 함께였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때로는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려야 했고 때로는 식사도 거른 채 귀가해야 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손녀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빈에서는 무대에 설 때마다 객석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얼굴을 발견했다. 그 얼굴이 보이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였다. 노래가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다. 무대 위에서 성장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는 할머니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이 무대 역시 존재할 수 없었다. 빈에서의 첫 무대부터 지금까지 그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지금의 빈에서, 그리고 할머니. 시간은 그렇게 흘러 빈에서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무대는 넓어졌고 카메라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사람들은 이제 묻는다. 성공한 소감이 어떠냐고, 꿈을 이룬 기분이 어떠냐고. 하지만 빈에서의 대답은 항상 조심스러웠다. 기쁨보다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대 아래에서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할머니. 예전보다 조금 더 굽은 어깨, 조금 더 느려진 걸음. 삶이 나아졌다고 해서 할머니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검소했고 여전히 자신보다 손녀를 먼저 생각했다. 이제는 좀 쉬셔도 돼요 라는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괜찮다. 그 말 속에는 습관처럼 살아온 시간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책임이 함께 담겨 있었다. 빈에서는 점점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많은 침묵 위에 세워졌는지를.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더 진심이었다. 한 사람의 직업이 만든 기적.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빈에서 할머니의 직업이 무엇이었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에는 완전한 답이 없다.
할머니의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다. 그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일이었고 끝까지 남아주는 역할이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침을 시작해야 했고 아무도 묻지 않아도 내일을 준비해야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 끝에 한 아이는 자랐고 그 아이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빈에서의 노래에는 화려한 성공담보다 더 깊은 무게가 담겨 있다. 그건 한 할머니가 평생을 걸고 지켜낸 조용한 약속의 소리다. 이 아이만큼은 혼자가 아니게 하겠다. 그 약속은 직업이 되었고 삶이 되었으며 결국 한 사람의 미래가 되었다. 그리고 빈에서는 지금도 노래로 답하고 있다. 무대 위에서 할머니가 걸어온 그 시간을 한 음 한 음 되돌려 드리듯